자, 오늘은 개인 설명만 할 거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름이 대표값과 산포도야. 대표값과 산포도. 딱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본다는 거고. 자, 대표값, 산포도. 산딸기 들어간 상품은 처음 보고. 산딸기 아니에요. 산딸기 아니에요. 상포. 자,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진짜 상포도예요? 네, 진짜 산포도예요. 자, 얘는 사실 내가 딱히 설명할 게 없겠지. 이름만 봐도 대표하는 값이야. 대표하는 값이라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시험을 봐요. 애들이 시험을 봐. 그럼 이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시험 보면 5개의 성적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 예를 들어 지금 5명이 아니라 50명이야. 애들 시험 보면 50개 성적이 나와.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그러니까 난 뭘 해버려야 돼? 내가 원장님이라고 와서 물어봐. 이번에 애들이 어느 정도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성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5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번에 한 평균 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오케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우리는 그걸 다 읽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대표값이 평균이에요. 대표값 중에 하나가 평균이에요. 그럼 많은 데이터들을 뭐 해줄 만한, 대표해줄 만한 값이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 그 아이를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얘만 있으면 어떤 집단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가라고 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 아까 전에 그 50명짜리로 마저 예를 들어볼게. 50명에서 점수를 받았는데 한 평균을 한 70점으로 받아봅시다. 70점. 예를 들게요. 그래 70점. 옆반도 있잖아. 시험을 봤어. 평균이 70점이야. 그럼 나는 생각했지. 아, 그냥 두 놈들이 뭐 순위 비슷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 반에서 몇 명을 뽑아다가 내가 데리고 올 거고요.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을 뽑아다 저로 보낼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기대를 할까? 저기 애들이 올 때 그 친구들의 실력이 약 70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 근데 사실 저기에 70점이 막 이런 거야. 막 한 두 명, 한 명 빵점인데 두 명이 100점이고 막 이러면 얼추 평균이 70점 나오거든. 저런 식으로 반에 구성이 돼 있다면 내가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빵점이야. 미친 거지. 우리 반 진짜 고르게 70점, 70점, 70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7점인 거랑 빵점, 100점, 100점이라서 평균 70인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알지? 받았는데 내가 기대한 거랑 하나도 안 맞아. 다 뭐야? 받았는데 빵점이야. 오씨 뭐야 이거 안 되는데. 받았는데 100점이야.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100점이면 다른 거 올려야지, 그렇지? 더 위로 올라야죠. 더 위로 올려야지. 이거 문제거든. 결과적으로 그 대표하는 값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집단의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된 게 이 친구야. 산포도. 얘는 한자 그대로 읽어줄게. 산. 이거 흩어질 산자야. 흩어질 산. 산리하다 할 때 산. 흩어져. 포. 이게 그 뭐야? 그 포진하다 때 그 포자야. 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대상포진. 그것도 그 포자도 그 뭐야? 포자기네. 무슨 포자고요? 그 분포하다 할 때 그 포자라고. 포도 있던데. 포도포요? 네.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포도도예요. 자, 얼만큼 상계해 있는지,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그 분포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도요? 도는 그 정도할 때 도자잖아. 나도 한자 잘 몰라요. 지도도 지도도는 아니에요. 칼도. 칼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는가, 얼만큼 흩어진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미리 얘기를 해볼까? 이 친구는 산포도가 높을까 적을까? 굉장히 높아요. 엄청 흩어져 있거든요, 데이터가. 네. 한 놈은 역 끝쪽 빵점에가 있고요. 몇몇 애들은 저기 100점에가 있어. 엄청나게 흩어져 있는 거. 산포도가 엄청 높고요. 이 친구는 산포도를 계산하면 미리 말한다면 빵이에요. 전혀 흩어져 있잖아. 모두가 10점이랑 가정하에. 데이터가 아주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산포도가 빵이에요. 이런 친구들. 뭔 느낌인지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값.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아까 말했던 평균.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대표값 중에 하나지, 평균. 두 번째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중앙값 들어봤나? 중앙값. 24분인데 왜 듣죠? 알죠? 들어봤어. 말리고 싶다. 지금 또요? 24도인데 수만 없애도 돼요. 파워는 빼도 되는데 24도에서 더 내리면 더 올리면 18도가 됐어. 안돼. 몇 도야? 24도이지. 네, 더 지금.
응? 어. 아, 아니 지금 뭐? 자기들 저쪽으로 가 제발. 민재랑 자리 바꿀 생각 있나? 그냥 바꾸자 나랑 지금. 싫어. 정말 멋있는 친구야. 자, 다시 볼게요. 자, 대표값의 첫 번째 평균. 이건 너무 많이 한 거라서 대놓고 알잖아, 그지? 딱 설명할 거 없고요. 걔나 손은 안 되고요. 평균을 모르는 사람 있나 혹시? 걔는 모르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걔랑 소 빼고 다 알잖아, 그지? 고양이요? 돼지는 두 번째, 뇌절하지 마. 두 번째 중앙값. 얘는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저요. 들어봤어? 알아요. 중앙값. 알아요. 제가 알겠죠. 아까 있잖아요. 얘는 그냥 이거예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야. 세 번째는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최빈값은 이런 거야. 가장 최빈값 가장 나오는 거. 빈번하게 나오는 아, 값이 최빈값이야. 예스. 자, 그러면 딱 설명할 건 없어. 평균은 내가 할 게 없어, 그지? 그냥 뭐 하면 돼? 픽스. 그 데이터 하나하나들을 통계에서는 별량이라고 부르거든. 별량.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익숙해져야 돼. 별량. 하나하나의 별량을 예를 들어서 뭐 x1, x2 이런 식으로 별량들의 이름이 있다 치면 n 개의 별량이 있다 칩시다. 그럼 싹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 평균. 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다 아는 거지. 이런 거고. 두 번째 중앙값은 이런 거야. 첫 번째는 별량들을 배열 일단 잘해야 돼. 아무리 데이터가 막 있어도 너희는 뭐 해야 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세워.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찾으면 될까?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찾으시면 돼.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점점점. 지금 점점점이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거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별량을 몇 개로 할까? 한 9개로 할까요? 자, 별량이 9개 있어요. 이때 중앙값 얼마일까? X. 이때는 중앙값이 얼마야? 오. 다섯 번째 값이 중앙값일 거야. 이거 괜찮아? 그 문제가 조금 생기지 이제? 아니 짝수비. 내가 이 숫자를 바꿀 거라고 이제. 몇 개까지? 10개. 그럼 중앙값이 뭐야 이제? 5.5. 중앙값. X 5. 그러면 다섯 번째도 중앙이고 여섯 번째도 중앙이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중앙이 약간 이런 거지. 그냥 좀 편하게 4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앙이잖아, 여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이럴 때는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해봐요. 중앙값은 그 중앙에 있는 두 숫자의 평균으로 구합니다. 너희들의 평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두 개가 뭘까? 10개라고 썼을 때. 우하고 이거. 5와 6이겠죠? 5.5. x5 플러스 x6 너희들의 평균.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괜찮아? 네. 이런 놈들이고. 세 번째 최빈값. 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하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구우면 되고 뭐 1, 2, 3 별량이 이렇게 6개 있다 칩시다. 최빈값은 뭐겠어요? 2. 2. 최빈값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좀 변수 사항들 만들어 볼 거야. 1, 2, 3, 4. 자, 데이터가 이렇게 6개 있다 칩시다. 이때는 최빈값이 뭐야? 2랑 3. 2와 3의 평균?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잖아. 근데 그 빈번한 정보가 똑같지. 2개고 2개잖아. 이럴 때는 그냥 2개 다 적어요. 그리고 최빈값은 꼭 하나라는 보장은 없어.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최빈값은 이렇게 하나 나올 때도 있지만 뭐 2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사실 만들고자 하면 더 만들 수도 있어. 뭔 느낌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대표값이라고 해서 3개를 배웠는데 굳이 왜 이렇게 3개씩이나 배웠지? 그냥 하나로 퉁치면 안 되나? 그래서 쌤 융도 달라가지고. 맞아요. 약간의 각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 평균부터 할까요? 평균의 장단점. 얘는 그냥 가장 무난합니다. 그냥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보통은 얘를 많이 쓰지. 너희 실제로 아직 시험을 안 봤구나 생각해보니까. 뭐야? 너희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과목들을 쭉 내놓고 그 값들을 엄마한테 하나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을 있어 불러요. 네, 하나 말할 수 있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이기도 해. 평균 가장 무난해. 자, 그럼 단점이 뭘까 이 친구는? 단점. 기복이 심하면. 이 친구는 그게 있어. 데이터들이 확률가 다르다. 극단적인 몇몇 아이들이 실제 그 대표를 할 만한 값을 해치는 경우도 좀 있거든. 아까 전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야.
빵점이랑 100점이 있으면 두 개밖에 차이 안 나게 좀 더 그려볼까? 100점, 100점. 솔직히 이런 반 있으면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면 솔직히 100점이 맞지 않아? 이 반을 대표하는 값이야. 100을 좀 더 그어볼까요? 이 정도로 하면 더 감이 오나? 솔직히 이 정도면 대표하는 값이 얼마야 그냥? 100점이지 솔직히. 근데 이걸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을 7로 나눠야 돼. 600을 7로 나눠서 7, 8 이러면서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솔직히 100점짜리 애들이 갑자기 85점 떨어진다고 뭐 때문에? 그래도 얘 때문에. 반평균 9등 넣으면 팽이 시켜낸다 했는데 제안 때문에 보통은 이런 친구들이 다 깎아. 트롤이다. 다 트롤에 한 명씩 있다고. 그래서 평균은 가장 무난하긴 한데 이런 극단적인 값들이 있을 때에는 진짜로 이 집단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좀 이렇게 왜곡된 값이 나와. 솔직히 이걸 가지고 85점이다 대표하는 점수가 85점이다라고 하기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지? 솔직히 100점이 낫지 이 정도면. 네가 특성이 없고 이 정도면 저거 아니겠어? 시험날 자가지고 시험 못 본 거야 이건 솔직히. 찍어도 맞지. 아니 이 정도 수준의 설마 혼자 빵점짜리가 뭐 그런 애는 아닐 거지. 그래서 그럴 때서 얘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극단적 이름을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이름은 안 썼어. 아니면 뭐 번호를 밀렸었어. 이런 건 솔직히. 그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좀 받아서 이게 만약 데이터를 보고 이런 데이터다. 그럼 솔직히 평균 쓰는 거는 별로예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앙값이다. 극단적인 값에도 최대한 영향을 안 받는 게 바로 이 친구의 단점을 극복한 게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인값도 되잖아요 근데. 최빈값도 괜찮은데 이건 좀 이따 알려줄게. 얘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사용해줘. 그래도 무시할 수 있거든. 이걸 극단적 인스가 온 것 같아요. 뭐라고? 그거 그냥 동그라미. 극단적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야. 자, 줄을 세워 지금부터. 그러면 이미 줄 다 세웠지. 가장 낮은 거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그럼 중앙값 얼마야? 100. 너네? 네가 가운데 있는 값이야. 여기서도 1, 2, 3, 4번째. 여기서 1, 2, 3, 4번째. 체인값도 비슷하거든요. 자, 중앙값 이거 얼마야? 100점이야. 이런 친구들은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진짜로 대표할 만한 그런 값들을 해주긴 해. 단 얘는 단점이 뭘까? 일단 첫 번째 너무 귀찮아요. 데이터가 아까 한 50개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줄 세우는 것부터 귀찮아. 50개의 성적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그거 보면서 제일 작은 거 찾아서 앞에다 적고 그 다음 거 적고 그 다음 거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50개면 거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찾아야 되냐? 25번째 있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25랑 막 29. 귀찮아. 조금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가장 무난한 평균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값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얘를 써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중앙값을 쓰는 편이에요. 오케이? 자, 최빈값은 뭘까요? 최빈값. 최빈값은 어떨 때 사용할까? 보통 최빈값은 성적 평균 될 때는 적합하지 않아. 왜냐면 성적 평균은 그러니까 최빈값이 이런 거야. 뭔가 도드라진 값이 굉장히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성적은 사실 뭐 지금 내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고 한 번이 100점이 다 100점이면 한 명 빵점이야. 얘는 극단적인 거고. 보통은 애들이 뭐 100점도 있겠지만 99점도 있을 거고 98점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겠어? 그럼 싹 다 잘한 친구들이지. 잘했는데 불구하고 최빈값에서는 그냥 다 개수 하나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별로 적합하지 않고 얘는 중복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 중복 데이터가 많아야 돼. 중복 데이터가 많다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신발 사이즈를 조사했다. 나 그 생각에는 심했어요. 신발 사이즈를 조사했다. 신발 사이즈 조사하게 되면 제 신발이 270.5m 이런 거 없어, 그렇지? 신발 사이즈는 그냥 270, 75, 65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애들 조사했을 때 중복되는 값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값이 많지 않거든. 뭔 느낌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중복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때는 그냥 최빈값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국회의원 그거 싱크에 넣었어요. 국회? 다수결? 네. 다수결. 그것도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대표값의 의미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수결로 하는 거지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게 대표값이야. 괜찮아? 3포도까지 하고 나면 나중에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문제를 풀고 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3포도. 85페이지. 85페이지. 같은 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인데 내용을 한 번 그냥 끊어서 한 거야. 자, 산포도. 산포도는 그래도
내용이 많진 않아. 근데 산포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대표값은 그 너희가 수능까지 봤을 때 쓸 내용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산포도에 나온 내용들을 다 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대표값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왜냐면 대표한다라는 값은 우리가 많이 썼는데 얘네들이 얼만큼 퍼져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너희들이 살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거든. 산포. 그래서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산포도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다 안 적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분산. 얘는 뭐 이름부터 너무 산포도지 않니? 말 그대로 분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자, 예를 좀 들어볼게. 점수로 합시다 이것도. 자, 뭐 70점, 70점 70점, 80점, 90점, 90점. 짱점 자, 5명 시험 봤는데 점수가 해주세요. 아 싫어. 너무 낮게 하면 나중에 계산 불편하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친구 이제 뭐 평균 거 이런 건 잘하잖아. 평균 얼마게 이거? 80 암사 한번 해볼래? 70. 평균 80인 거 돼? 네. 평균 거에서 참고로 이거 그 떼다 붙였다는 거 아니 이렇게? 10점 떼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10점 떼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면 싹 다 80인가 평균 80 이런 거. 그래서 진짜로 더하고 나누라고 해서 더 하지 말고 좀 숫자가 좀 크면 적당히 떼다 붙였다 해가지고 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평균이에요. 자, 평균이 80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얼마나 퍼져 있는지잖아. 그럼 얼마나 퍼져 있다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필요해. 어디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니 이렇게 말해야 돼. 너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이 평균이에요. 그 기준이 평균입니다. 평균이 기준입니다. 평균이 얼마라고 지금? 80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는 80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니를 정의하는 걸 첫 번째 편차라고 해요. 편차. 편차의 정의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까먹으니까 노란색으로 별량 마이너스 평균.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알겠죠?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자, 편차를 구해볼게. 자, 이게 하나하나 별량이야? 아까 좀 단어가 딱딱하지만 익숙해져 된다고 했어? 이 데이터 하나하나들을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변하는 거. 자, 너부터 할게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게 80으로부터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 얘는 얼마? 빵. 얘는 얼마? 10. 얘는 얼마? 10. 이거 괜찮아? 네. 이걸 편차라 그래. 편차.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딱딱하거든. 이 산포도에 나온 단어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다 별량 뭐 이런 거. 돼? 자, 이게 편차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만큼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들의 평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편차들의 평균. 편차들의 평균. 이거 평균은 얼마일까? 0. 그래서 편차들을 그냥 평균은 사실 의미가 없어. 네. 편차들은 더하면 항상 빵이 나와요. 편차들의 합은 항상 빵이 나와요. 항상 빵. 항상. 그래서 그냥 평균 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평균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거잖아. 얘가 음수에 생긴 거야, 그렇지? 얘가 음수여서, 네가 음수여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0이랑 저희 10이랑 더하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양수화 시키기 위해서 편차들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얼마 하게? 100. 제곱하면 얼마 하게? 100. 제곱하면 빵. 제곱하면 100. 오케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해보자. 너의 평균. 80. 해봐. 얼마야? 80. 80이네. 앞으로 이 친구를 뭐라 부를 거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와. 오케이? 자, 그럼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분산의 정의. 편차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이다. 이 문제 괜찮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분산의 정의야.
그러니까 얘들이 얼만큼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값이 지금 80 나왔지. 근데 좀 뭔가 과하게 크지 않니? 얘들은 그냥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평균으로부터 뭐 많아봤자 플러스이고 많아봤자 마이너스인데 80은 너무 크잖아, 그지? 이게 중간에 생기는 이 제곱 때문에 그래. 중간에 제곱. 그럼 다시 보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친구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에다 다시 루트를 씁니다. 왜? 제곱했으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루트 씌워야 좀 원래 값에 가까워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자, 여기까지 정의는 괜찮으신가? 네. 정의. 산포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산이라는 값이 있고요. 표준 편차라는 값이 있어요. 이때 분산은 정의를 어떻게 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한다. 두 번째,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다? 이 편차 제곱하는 바람에 숫자가 너무 커졌거든. 과해요. 그래서 뭐해? 다시 루트를 써요. 루트 씌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계산이 좀 많아져. 계산이 좀 많아요. 근데